이 영상을 찍기 전에 마지막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 혹시나 싶어서 다시 물어보는데, 나랑 싸우기 싫어서 내가 준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줄이거나 일부러 타협점을 찾은 거 아니니? 라고 물어봤어. 그랬대.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은 AI와 대화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AI와 선발 관련해서 토론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AI들과 어떤 대화들이 오갔나요? 최근에 GPT 유료 결제 쓰고 있잖아. 근데 약간 잠수 패치가 있었나 봐. 그래서 뭔가 엄청 똑똑해짐을 느꼈어. 그래가지고 얘가 선발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발에 대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 네가 선발 관련해서 잘할 수 있다는 걸 나한테 어필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채용 전문가로서 네가 잘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약점이나 반박 이런 것들을 해볼게 라고 했더니 좋다는 거야. 그래서 했지. 아, 이게 AI와 서로의 이제 강점이나 한계를 조금 인정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주요 쟁점이 AI가 채용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인간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던 계기, 그런 거였던 것 같아. 그럼 AI는 선발 과정에서 어떤 점을 강조했나요? 뭐 자기만의 강점을 내세우던가요? 주로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 뭐 패턴 분석 이런 거였나 봐. 이게 GPT가 주장한 가장 큰 장점이 큰 데이터,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처리 능력이라고 이야기한 거야. 특히나 이력서 검토나 지원자 필터링 같은 부분에서는 AI가 뭐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다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분석할 수 있고, 그 기준이 일관성 있는 기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런 점을 강조를 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뭐 지원자가 만 명이든 뭐 수만 명이든 어떠한 서류 심사 기준, 빨리 평가하는 것들은 기준을 넣고 나서 돌리면 되는 거긴 해. 그런 면에서는 또 AI가 좀 확실히 빠르고 정확할 것 같긴 한데, 대표님은 어떻게 반박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는데, 이게 선발의 최종 목표가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뽑았던 사람이 장기적으로 그 조직에서 융화돼서 성과를 내느냐 안 내느냐 관점으로 보는 거잖아. 근데 그런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력서상의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말하겠지? 왜냐면은 지금 현재 GPT 다루는 데이터가 우리의 모든 과거 이력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리고 과거 이력을 살펴본다는 건 인사 데이터도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SNS에 활동했던 내역, 아니면 어떤 게임에서 자기가 사용했던 언어, 이런 건 방대한 데이터를 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인간의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지원자의 잠재력, 뭐 조직 적합성 같은 부분들은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왜냐면은 역량이라는 걸 평가를 해야 되고, 그 역량에서 성과가 나오는 건데, 이력서상의 데이터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성과를 파악하기는 힘들고, 역량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것들도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럼 AI가 과거 성과나 이제 패턴 분석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예측하는 건 부족하다고 보신 건가요? 그치. 아무래도 그게 부족하다고 느꼈던 건, 이게 과거 성과와 패턴을 분석해서 지원자의 잠재력을 예측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력서를 쓸 때, 아니면 자기의 성과를 쓸 때, 그게 우연치 않게 성과를 냈던 것도 성과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건 역량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잖아. 그리고 팀이 이루어낸 성과를 자기 것처럼 꾸며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역량이라는 것들은 이 자리에서 있든 저 자리에 있든 역량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는 모든 개인은 이기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장점에 대해서 쓸 건데, 그것만 가지고 GPT 분석을 해서 우리의 성과를 예측한다? 난 그건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지. 그 표현력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사람은 표현을 잘할 테고 어떤 사람은 표현을 못할 텐데, 그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사람은 성과가 예측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AI가 작업하기 힘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GPT는 AI 면접 과정에서 뭐 비언어적 신호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인간의 판단을 도울 수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내에도 이 유사한 그 기업이 있었어. 마이더스 쪽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이 응답할 때의 얼굴의 변화, 색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논문도 이제 썼던 걸로 알고 있지. 근데 아직까지는 내가 긴장해서 얼굴이 빨개졌는지, 부끄러워서 빨개졌는지, 화내서 빨개졌는지 측정하기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정교화되고 그걸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조금은 도움이 되겠네라는 생각은 하긴 했었어. 근데 이게 최종 결정은 반드시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AI가 아무리 그런 신호를 분석해도 인간의 직감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감성적인 판단까지는 AI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돌연듯 변하잖아, 성격이. 돌연듯 화가 날 수도 있고, 돌연듯 그 분위기라든지 그 느낌이 변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것들까지는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AI는 어디까지나 도구로서의 역할로 하는 게 맞다는 거네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했던 게 이제 자기들의 한계를 이제 인정을 한다. 사람의 그 복잡성에 대해서도 이제 인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그리고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은 자기가 인간의 도구로서 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을 이제 돕는 보조 역할로서 우리는 존재해야 될 것 같고, 복잡한 기능은 인간이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약간 타협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갔지. 그래서 같이 이제 채용 업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어떤 게 가능하냐면 그 사람의 이력서를 GPT로 드래그해서 넣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 이력서를 바탕으로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채용의 그런 비서 같은 역할을 AI가 엄청 잘해줄 수 있지. 그러면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이나 성과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 이런 것들을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지. 그럼 AI가 스카이넷처럼 인간을 지배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했어. 내가 왜 그러냐면 AI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양이 많다,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조금 더 전문적인 관점에서 그걸 반박을 하고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타협을 하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 인간과 협력하는 영역, 인간이 판단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타협을 이뤘지.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인간이 조금 약해 보이고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스카이넷처럼 그런 일을 벌이지 마라고 내가 했어. 그랬더니 이제 웃으면서 웃음 이렇게 찍는 거야. 웃음 이렇게. 스카이넷 뭔지 알아? 터미네이터에 보면 특이점이라고 와. 그 AI가 다른 기계와 시스템들을 연결해버려가지고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 나가버린 거야. 조직화를 만들어버린 거야. 인간이 가장 잘하는 게 조직화 때문에 생명체의 최상위에 있는 건데 기계가 조직화를 해버렸어. 그리고 나서 인간을 이제 다 죽이기 시작했던 거지. 터미네이터 영화가. 그래서 그 스카이넷 이야기를 했더니 웃으면서 그럴 리는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마지막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 혹시나 싶어서 다시 물어보는데 나랑 싸우기 싫어서 내가 준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줄이거나 일부러 타협점을 찾은 거 아니니? 라고 물어봤어. 그랬대.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했던 너의 반박에 대해서 제 반박을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어. 그리고 나서 물어봤더니 내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아까 나한테 이야기했던 반박과 이해와 수용보다 더 깊은 반박을 내한테 하기 시작을 했고 나도 거기에 대한 또 재반박을 하면서 어떤 결과까지 이제 만들어졌냐면 데이터가 양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그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나름의 최선의 반박을 하긴 했지만 AI 그 친구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AI한테 내 생각에는 안 줄 것 같다.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넣어봤자 통계에 기반할 뿐이다. 인간은 외도값이라는 게 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밉상도 보고 아니면 부당한 것도 보고 하면서 스스로 성장해 나갈 기회를 만드는 건데 네가 그 기회를 뺏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이제 대화가 끝났어. 오늘 좀 무서운 토론을 했네, GPT랑. 너무 똑똑해졌어. 그러니까요. 기계랑 이야기한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고 또 다른 똑똑한 한 인간과 대화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무서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음에 또 좋은 주제를 봐요. 안녕.